안녕하세요, 잼테크트의 잼입니다. 현 시점, 아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태블릿 PC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이패드가 떠오를 거라 생각해요. 심지어 이 태블릿이란 이름보다는 패드라는 이름으로 유명할 정도로 이 아이패드의 명성이 자자한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블릿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했을 때 1위를 차지한 거는 25%의 비율로 성능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블릿이 성능이 좋은가 쭉 살펴봤더니 1위부터 13위까지가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아이패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괜히 이 명성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는데, 하지만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얼마만큼 돈을 써야 되는지 쉽게 감이 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예산이 적다라고 한다면 아이패드 9세대, 가성비 있게 기본적인 모든 용도 내에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이패드 10세대, 게임을 많이 하거나 휴대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아이패드 미니, 올라운드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패드 에어,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패드 프로,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아이패드를 고르든지 상관없이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패드 구매 예정인 분들에게는 반드시 도움될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한 내용들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둘 테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내용본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이패드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 시점 공식 사이트 기준에서 총 5가지의 라인업이 존재한데요. 아이패드 9세대, 아이패드 10세대,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이렇게 5가지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제품이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장단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징만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쉽게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아이패드 9세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내 예산이 많지가 않다, 나는 아이패드를 처음 써본다 라고 하는 분들은 가장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패드 9세대가 딱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패드의 사용 용도를 생각해보면 문서 작업, 동영상 시청 용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이패드 9세대는 문서 작업, 동영상 시청 모두 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10.2인치의 큰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애플 펜슬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인강을 많이 하거나 필기를 하며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들이 패드를 다 쓴다고 해서 나도 한번 아이패드를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굳이 비싼 라인업을 먼저 가기보다는 이 아이패드 9세대를 먼저 체험하고 나서 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다른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패드를 호기심에 구매를 했다가 진짜 단순하게 동영상 시청용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냥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한 다음에 마음에 든다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충전 단자가 라이트닝입니다. 현 시점에선 아이패드 9세대만 라이트닝 단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라이트닝 단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충전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자료 전송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르거든요. 게다가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인 만큼 안에 들어가 있는 칩셋이 9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칩셋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따지면 뇌 같은 거예요. 이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빠른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패드 9세대에 들어간 A13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출시한 지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점점 업그레이드되면 업그레이드 될수록 성능 저하 체감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서 작업, 동영상 시청 용도 내에서는 아무리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해도 이 성능 저하 체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내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더 고사양의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10세대를 살펴볼 텐데요. 막 출시했을 때는 가격이 비싸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고, 여기에 뭐 카드 할인 같은 걸 추가하게 된다면은 가성비가 꽤 괜찮아서 전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대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패드 9세대에서 10세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일단 컬러가 다양해졌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2가지 색상밖에 없었는데 아이패드 10세대로 넘어오면서 색깔이 4가지가 되었고, 이
네 가지가 그냥 단순하게 흑백 이런 색깔이 아니라 조금 더 다채로운 색깔이 되어서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화면 크기도 더 커졌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는 10.2인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이패드 10세대는 10.9인치, 하지만 크기는 똑같습니다. 배달이 얇아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성능을 좌우하는 이 칩셋이 A13에서 A14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 더 쾌적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충전 단자가 10세대부터는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료 전송을 하기에도 훨씬 더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외장하드를 사용한다든지 외장 메모리를 사용한다든지 여러분들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플 펜슬 역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보조 업무용으로 사용할 태블릿이 필요한 분들도 이 아이패드 10세대를 구매하게 된다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미니를 살펴볼 텐데요. 나는 휴대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아이패드 미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 메인 태블릿이 이 아이패드 미니가 되었거든요. 일단 미니라는 이름답게 극강의 휴대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제품들은 10인치가 넘는 큰 크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이패드 미니는 8.3인치라서 이렇게 한 손에 잡히는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손 크기가 큰 편이 아닌데도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무게가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293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손을 들 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 그냥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이 아이패드 미니를 책을 볼 때 정말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가 한 10인치, 11인치가 되면 일단 글자 크기가 커서 보긴 편하긴 하지만 내가 그냥 마치 책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크기입니다. 게다가 화면이 큰 제품들은 대부분 거의 500g에 가까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 수도 없어요. 이래서 좀 무겁고 불편한 느낌들이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는 그냥 딱 한 손에 잡혀서 글을 보기에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패드 미니부터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유선 충전이 아닌 이렇게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이패드 딱 부착을 하면은 충전이 되거든요. 얘가 잘 떨어지진 않고 딱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석이 있거든요. 게다가 더블 탭 같은 기능들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이 애플 펜슬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칩셋은 A15입니다. A15는 현 시점 출시한 모든 모바일 게임들을 최고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고성능 칩셋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화면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한 손에 잡고 게임하기 딱 좋고 성능도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게임용을 사용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게 이 아이패드 미니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게 아이패드 미니 6세대예요. 그런데 올해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조금 더 최신 성능을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저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구매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6세대에서 7세대 넘어가면서 개선되는 부분이 칩셋 정도라고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가져가고 안에 있는 부품만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칩셋 정도로만 해도 게임이라든지 동영상 시청, 문서 작업 이런 것들 모두 다 쾌적하게 할 수 있고 버벅임도 아예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 체감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할인이 아예 없어서 조금 더 가성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가성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구매하셔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에어가 되겠습니다. 나는 문서 작업, 동영상 시청 용도를 넘어서 사진 보정, 동영상 편집 같은 조금 더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까지 모두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아이패드 에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패드 에어가 노트북 뺨치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들어간 칩셋은 M1이라는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패드 9세대, 10세대, 미니까지는 A 시리즈였는데 아이패드 에어부터는 M 시리즈로 바뀌었죠. 원래는 이 A 시리즈가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칩셋이었어요. 그리고 이 M 칩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셋인데 갑자기 애플에서 이거를 태블릿에 빵 넣어주고 아이패드 에어를 짜잔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패드 에어는 노트북 뺨치게 좋은 성능이
들어가 있다, 거의 노트북급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 저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4년, 5년 그 이상은 정말 무리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성능이 좋아진 만큼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9세대, 10세대 미니에서 즐겼던 모든 것들을 일단 에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문서 작업, 동영상 시청, 게임 뭐 문제 없죠. 게다가 포토샵이라든지 동영상 편집 같은 컴퓨터에서 해볼 법한 작업들도 이제부터는 이 에어에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브이로그 같은 좀 간단한 영상들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비싼 노트북 살 필요 없이 이 아이패드 에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10.9인치라는 큰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급 사이즈 대비 가장 가벼운 무게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휴대성까지 어느 정도 챙겼다라고 볼 수 있고, 컬러도 심지어 다양하고 이쁩니다. 특별히 이 파스텔 톤의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게 이 에어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애플 펜슬 2세대 역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투인원 PC가 전혀 부럽지 않은 고성능 태블릿이 이 아이패드 에어이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고민 없이 아이패드 에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프로가 되겠습니다. 현 시점 최신 최고의 성능을 난 원한다 라고 하는 분들, 난 예산이 넉넉하다, 그렇다면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가격이 어마무시하지만 이 성능을 보게 된다면 이 가격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성능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죠? 칩셋이죠. 칩셋을 보게 된다면 이제 M2입니다. M1보다 한 단계가 더 윗등급인 칩셋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이면 현 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M2 맥북 에어와 동일한 성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M2 맥북 에어도 사무용 노트북 중에서는 고사양급으로 속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블릿에 들어갔다? 네, 완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현 시점 출시한 모든 태블릿 중에서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그림을 많이 그리는 분들은 전 이 아이패드 프로를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디스플레이가 완전 급이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주사율을 보게 된다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120Hz를 보여줍니다. 주사율은 이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부드러운 퍼포먼스, 부드러운 움직임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른 모든 아이패드들은 60Hz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그거의 2배인 120Hz입니다. 덕분에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60Hz가 되면은 뭔가 이렇게 펜을 그었을 때 약간 좀 뒤늦게 따라오는 느낌들이 있는데, 120Hz로 넘어가는 순간 펜과 선이 정확하게 잘 따라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몰입감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만 좋은 게 아니라 필기를 할 때도 진짜 좋아요. 마치 내가 종이 위에 진짜 필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션을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재밌게 필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 모델로 나뉘게 됩니다. 나는 큰 화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11인치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나는 진짜 큰 화면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12.9인치라는 선택지가 생겨서 조금 더 만족감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9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판매하는 600만원짜리 모니터에 거의 견주어도 비슷할 만큼 그런 고화질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프로라는 이름을 괜히 준 게 아니다라는 게 딱 생각이 들죠. 저는 아이패드 프로 역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M 시리즈 칩셋이 탑재하기 이전 모델이에요. 모바일 프로세서가 들어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이 2018년, 2019년에 나왔거든요. 지금도 아주 쾌적하게 느려진 거, 버벅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업, 동영상 시청, 게임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포토샵이라든지 동영상 편집 이런 것까지 현 시점에서도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성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프로세서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M 시리즈가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라고 한다면은 볼 것도 없이 5, 6년은 기본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이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종류 및 특징
특징과 함께 어떤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구매 가이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 예산이 적다, 나는 아이패드를 처음 사용해 본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패드 9세대, 나는 가성비 있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패드 10세대, 나는 게임을 많이 하고 휴대성이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 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패드 에어, 내 예산이 넉넉한 동시에 전문적인 작업들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아이패드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